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47번째. 사실 제가 4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 유일하게 애정을 쏟는 분야가 야구인데 네. LG 트윈스 팬이에요. 광팬인데 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가슴이 수검댕이가 됐는데 그 전설의 선수가 이상훈이라고 그 아마 시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왼손 투수예요. 네. 정말 LG 트윈스의 정신, LG 트윈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분 등번호가 슈퍼스타즈 세대. 저기 그러니까 미쳐. 그 저기 장명부 하세요. 장명부. 네네. 장명부 30승에서 팔 망가진 사람. 한 해 반짝하고 영원히 팔을 못 쓰신 정말 안타까운 고인이 되셨지만 네. 너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감사용이라는 또 투수도 있었죠. 영화로도 뭐 제작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가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47이라는 숫자를 네. 좋아하는 오늘 47번째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지난주에도 공지사항을 짜내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 주는 더더욱이나 없겠네요. 그죠? 이 구정맞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벌써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설이구나. 네네. 아 그러네. 뭐 이제 시장님은 조카나 뭐 또 부모님 뭐 이렇게 네. 용돈 또는 뭐 세뱃돈 이런 걸로 엄청나게 지출하시겠어요? 네 아마도. 근데 한 300만 원? 감사합니다. 왜냐면 보통 쇼핑 가시고 한 1,400만 원 정도 쓰시잖아요. 거상. 뭐 그거밖에 안 써.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셔가지고 네. 단련이 되셨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지사항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지난 화에 이어서 빨리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앉는다의 심현보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표지 있잖아요. 네. 반짝거리는 이거 홀로그램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네네네. 네. 이거는 에디터의 아이디어예요? 네, 에디터 분의 아이디어고 그 일러스트 표지. 네, 일러스트 관련해서 그 일러스트가 창가로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홀로그램은 반짝이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말을 이렇게 얹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미지대로 하시라고 그려주는 그렇지. 이미지대로 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막 말을 섞으면 오히려 산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전에도 맞아, 한번 맞아. 해보면서 제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제가 막 너무 많이 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결과물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은 완전히 맡겼어요. 그 지난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이게 아쉬워요? 매대에 올라가면 네네. 요새 좀 제목도 좀 작게 쓰긴 하지만 너무 제목이 안 보여요. 좀 작죠. 제목이 안 보인다는 건 그 폰트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크기도 색깔을 그렇고 말씀하시는 각을 거예요? 쓰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너무 안 보이고. 그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예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각도에 따라서. 맞아. 네. 그치. 이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네, 있지.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조금 사실 매대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어떤 각도에선 되게 잘 보이고 또 어떤 각도에선 좀 뭔가 좀 덜 보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또 의도도 있으셨겠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분이랑 마케팅하시는 그렇겠지. 분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 실장님이 책 디자이너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단행본 뭐 잡지도 하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보시는구나. 그냥 지금 전문가적인 전문가요. 견해였던 것 전문가시지. 같아요. 그리고 책 그 크기는 요즘 유행하는 크지 않은 한 손에 이렇게 얼추 잡힐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책 사이즈이고요. 지난화에 그 여동생 세 분한테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캔디 이런 걸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이 표지 일러스트가 예전에 그 캔디 풍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여기서. 왠지 밖에 그 테리우스가 캔디한테 무슨 사과라도 하나 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정도의 작가 느낌의 책은 저희가 이제 여행 가실 때 책을 들고 가실 때 네네. 이 책은 뭐 한 시간 거리에 가실 때 들고 가서 읽으면 좋을 책. 그렇죠. 뭐 2시간 거리를 가실 때 들고 가서 읽으면 좋을 책. 네. 근데 저는 이 책. 근데 왜 안 읽어요 시장님? 생각만 하시는 생각만. 진짜 희한해 시장님. 아니 바쁘시긴 알아요. 아는데 나는 너라 그러면 뭐? 아니 혹시 책하고 아니 그렇게 책이랑 등지신 분이 서점은 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부산 가는 KTX 안에서 KTX를 타지 않으면 책을 안 읽는다고 이런 거예요? 계란이랑 사이다 먹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형 요즘에 KTX 많은 차량들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매대가 지난해 카트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책 날개를 보면요.
늘 그렇듯이 이제 저자 소개가 나옵니다. 지은이 심연보, 작사가이거나 작곡가 혹은 싱어송라이터. 말하자면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쓰며 산다. 봄과 맥주, 공원과 여행을 좋아하고 사사롭고 소소한 순간들을 시시콜콜 기억하는 일을 즐긴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책이 정말 사사롭고 소소하고 시시콜콜하고 뭐 그런 것도 꽉 차 있거든요. 제가 아까 사실은 우리 그 팟캐스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저 현보 형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MBC 라디오의 박정원 PD라는 사람이 여행의 맛 담당 PD이기도 했는데 날은 흐려도 모든 것이 지냈더니라는 에세이를 냈는데 그 책도 보면은요. 나는 앞으로 박정원, 심연 뭐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너무 세심하게 다 기억을 하니까 막 앞으로 말하기도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기록을 그냥 바로바로 정말 다 하시나 봐요. 그 기록이라는 게 무슨 지난번에 말했던 뭐 메모장에 키워드를 저장해 놓는 것도 있지만 저분의 기억 인자와 기억 회로와 눈썰미들은 많은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뭔가 많이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의외로 그런데 왜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하거나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놓죠? 그런 것도 엄청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 뭐 사람이 이런 약간 허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몰라요. 이렇게 왜가 막 모르고 형 그 작은 건 더 잘 기억하는구나. 제가 또 길 모르는 거는 세계 그래? 제가 아시아에서 5위 안에 듭니다. 길치로는 거의 책에도 썼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길을 몰라요. 야, 그것도 신기해.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운전을 하는데 길은 몰라요. 내비가 없었으면 내비 없던 시절은 어떻게 다녔어? 저는 내비가 없던 시절과 있는 시절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는 잠시 후에 뭐 500m 앞에서 좌회전 이런 얘기하면 500m 어디야? 모르겠어요. 김재동 씨도 그걸 엄청 헷갈려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잠시 후 400m, 500 이걸 되게 헷갈려하더라고. 저는 1시 방향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저의 어떤 지금까지 사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1시 방향 좌회전이 어떻게 가능하지? 1시는 오른쪽인데? 특히 지방 가면요, 뭐 5차 저기 그 사거리가 아니라 5거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가. 그거 되더라고요. 1시 방향 좌회전이 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되는 거구나. 그 정도 꺾어지는 각도만큼의 잘산. 그래서 오히려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럼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제가 볼 때는 선택적 기억력인 것 같아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더 세심하게 자질구레하게 기억하는 건 것 같고 그리고 왜 관심이 사람이 다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본인이 별로 관심 아까 제 노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본인이 큰 관심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관심이 없는 것까지 기억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것들이나 관심 있는 것들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이런 걸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실장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실장님의 취향. 제 취향. 뭐든지. 아까 쇼핑 1,400만 원을 쳤는데. 쇼핑. 힐튼 좋아하시고 또 뭐 좋아하세요? 다낭 좋아하시고. 아니 저는 그 양재동 꽃시장 좋아해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 네. 근데 왜 서점에 꽃이 한 점도 없어요? 그 제가 꽃시장 가서 꽃을 사갖고 오는 걸 좋아하지 얘네들을 되게 예쁘게 키우는 걸 별로. 자, 결국 쇼핑으로 종결되는 자, 사는 행위를 좋아하시는 걸로. 아니 거기 구매 행위를 좋아하시는 걸로. 꽃으로 꾸미지는 않아요? 아니 겨울에 가도 화사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외롭다 뭐 이런 표현이 될 때 양재동으로 가요 그냥.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에세이 소재잖아요. 외로운 날 양재동으로 간다. 바람 부는 날 유아 씨가 압구정동으로 간 것처럼 압구정으로 간 것처럼. 그리고 양재동 거기 가게 몇 분들하고는 계속 인사도 되게 하지. 정말.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세요? 들꽃이요. 들꽃. 들꽃 파는 그 가게 그렇죠. 부스가 있어요. 있어? 근데 걔네들은 한번 데려오면 오래 못 가요. 걔네들이. 그래요? 들꽃이니까. 네. 들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박해서? 하늘하늘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꽃은 하늘하늘하지 않고 뭐 아니요. 움찔움찔 걸려요?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되게 쨍해요. 그냥 오래 가게 뭐 이런. 너무 화려하구나. 네.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이파리 하나 가지고 하늘하늘 이러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늘하늘 거릴 정도로 이러다가 그냥 오래 못 가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아이들을 좀 가끔 데려와서 이제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양재동 꽃시장을 좋아하시는구나. 또 처음 알게 된 우리 시장님의 오늘 또 저의 취향. 좀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롤로그 그렇죠? 여는 말 안녕 나이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이 책은
물론 이제 그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오늘의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으셨고 크게 4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첫 번째 챕터 가볍게 앉는다. 두 번째 챕터 그럴 때마다 나는.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알맞게 낡아준 소파 같은 사람. 와 미치겠어요. 알맞게 낡아준 소파 같은 사람이래요. 저는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오래 써서 남루해진 밥상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로 가는 그러네. 거야.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네.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좋아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각 챕터 4개의 챕터인데 각 챕터마다 2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 또는 섹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에세이 이것도 참 이거 약간 강박 아니에요? 모든 그 섹션의 에세이 숫자가 5 아니구나. 꼭 다 5은 아니구나. 그래서 얼추 대여섯. 얼추 한 40여 개 정도의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에세이가 실려 있는 거죠. 이게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어떤 그런 굉장히 짧은 시처럼 짧은 글도 있지만 꽤 긴 글도 있어요. 근데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목차와 소제목을 다 직접 뽑았고 네. 그다음에 배치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배치는 좀 바뀌었어요. 에디터분이 배치에는 많이 관여를 하셨고 사실 카테고리나 소제목 제목 같은 것들은 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배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원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큰 그림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먼저 코를 박으면 또 안 보이시죠. 얘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그 부분에 에디터분이 그런 건 확실히 좀 객관적이면서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이제 그 편집된 본을 처음 받았을 때 뭐 디자인도 있고 카테고리도 있고 뭐 챕터의 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에디터분에게 되게 좀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글을 쭉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자간이 넓어지는 데가 나와요. 나 그 얘기 물어보려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그걸 거야? 에디터분이 하신 건데 그렇죠. 실수 아니지. 이거.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읽으면 글이 훨씬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에디터분이 예산내공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게 이런 거 그렇게 믿는다.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쭉 읽어보면 제가 좀 읽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완성본이 나왔을 때 근데 이 부분을 호흡을 주어서 읽으니까 전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오고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난 처음 봤어 이런 시도는 진짜로 이런 건 되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아마 이게 작사가님의 글이라 조금 더 그런 감성의 호흡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을 그런 걸 수도 수도 있을 있겠지. 되게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에디터분이. 그래서 그런 건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심연보라는 뮤지션 또 작가 이 사람의 어떤 소소하고도 사소하지만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취향을 모아놓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싫어하는 것도 나옵니다. 저는 사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 책에 56페이지가 조금 예민해도 괜찮아라는 타이틀의 에세이가 있는데 저 형이 사과 깎는 소리를 들으면 거의 자지러져요. 나는 그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너무 웃겼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본인은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예전에 되게 심했어요. 이제 사각 깎는 소리 있잖아. 그거 들으면 막 온몸이 곤두선다라고 그러더라고. 샤프 펜 소리는 오로지 사과만 그래요. 저는. 희한한 거야. 저는 예전에는 진짜 심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사과를 먹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배 얘는 깎는 먹지도 못했어. 소리는 한 괜찮고. 배는 완전 괜찮고요. 사과만 그렇고. 소리가 달라 실장님. 배랑 사과는 깎는 소리가. 저는 예전에 일일 드라마는 정말 사과를 많이 깎습니다. 맞아. 유독 많이 깎지. 일단 일일 드라마는 그렇지. 홈 드라마니까. 일단 일일 드라마는 마루에 있는 평상에 온 가족이 앉으면 사과를 깎으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겨보는 드라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 막내 며느리가 칼을 잡아요. 맞아. 대가족 드라마가 많으니까 칼 잡는 순간 저는 다른 데 틀었다가 다시 그 정도로. 제일 힘들어하는 소리가 사각도 있는데 처음 사과를 죽일 때 이렇게 딱 칠 때 이를 박을 때 이 딱이 삭과 만나면서 어머. 따삭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소리는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58페이지에 진짜 난 이거 배꼽을 잡고 썼는데 읽어드릴게요. 두 줄입니다. 아마 나는 어이없게도 사과 하나를 귀에 대고 채 다 깎기도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놨을지도 모른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만일 내가 절대 발설하면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국제 스파이였다면 아마 나는 어이없게도 사과 하나를 귀에 대고 채 다 깎기도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놨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형한테 제일 큰 고문은 물고문 이런 게 아니라 전기 고문이 아니라 사과 깎는 고문인 거예요. 정말. 귀에다 대고 내 귀에 사과 깎는 소리 끝인 거지 저 사람한테는. 음악 하신 분들 확실히 또 뭔가 틀리시네요. 틀리지. 근데 어쨌든 간에 소리에 이렇게 예민하시구나. 소리에 예민한. 그래서 이 같은 제목의 에세이 뒷부분 65페이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두 잠든 조용한 밤 시간. 집 안과 밖의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니 냉장고 소리가 슬며시 존재감을 드러낸다. 내성적인 사람이 하는 조용한 이야기 같아서 한동안 가만히 들어주었다. 예민한 덕에 가끔은 냉장고 소리도 시가 된다. 그러니까 냉장고 소리는 괜찮은데 사과 깎는 소리가 싫으신 거예요. 근데 사과 깎는 소리만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봐. 냉장고 소리를 내성적인 사람이 하는 조용한 이야기 같다잖아요. 왜냐하면 생활소음 안에 있으면 냉장고 소리 안 들리거든요. 냉장고 소리는 정말 우리가 사운드로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 애잖아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조용해지면 불 다 끄고 누웠을 때 들리지. 걔가 쓱 올라오거든요. 내가 잠이 안 오면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면 더 올라오죠. 쓱 올라오는데 그럴 땐 우리 집에 쟤도 있었구나. 그래 너 있었지. 그랬네. 평소 때는 목소리를 잘 이렇게 크게 내지 않는.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그거를 내성적인 사람이 하는 조용한 이야기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셨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어차피 이 책은 심연보 작가님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위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밑줄을 많이 쳤어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서 쓴 건데 97페이지에 이렇게 쓴 문구가 있습니다. 창밖에는 초여름이 한창이고 요즘에는 청포도가 한창이고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한창이다. 당신이 한창이래요. 당신이 한창이래요. 어떡할 거예요? 또 자극하셨네 노 작가님. 이런 소리에 이런 글귀에 이렇게 예민하시면서 왜 사랑을 피하세요? 네? 저기요, 진짜 무슨 뚱딴지 같은 제가 무슨 사랑을 되게 피해요? 노래 제목 같다. 왜 사랑을 피하세요? 저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성인가요로 괜찮죠? 왜 사랑을 피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좋아하시는 것 중에 또 막 지난 화에서 얘기한 뭐 목욕, 뭐 달빛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105페이지에 보면 한 달간 살다 오기라는 이제 제목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파리, 우리나라 제주도 그래서 한 달씩 살다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의 한 달 살이가 저분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도움이기도 하고 충만한 시간이었던 거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이런 데서도 파리에서도 정처 없이 그냥 뭘 보러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그랬었어요. 일상형 여행. 그렇죠. 되게 사실 빈 같은 경우에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때 엄청 바빴을 때였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정신으로는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갈. 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좀 가서 있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혼자 그렇게 오래 여행을 갔던 적이 없었기도 했었고 근데 되게 막연하게 그냥 나 빈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막연하게. 근데 정말 패착이었던 게 1월이었어요. 동유럽 1월은 진짜 너무 추워요. 딱 가서 내렸는데 너무 추워요. 야 이거 뭐지? 그러니까 왜 지금처럼 그때 제가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15년 가까이 전이니까 지금처럼 막 검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고 그렇지.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여행책 정도를 사서 봐야 되는 정도였는데 그조차도 귀찮으니까 에이,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웠던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지. 눈이 막 1m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진짜 춥다. 근데 여행자가
맨날 숙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행 간 건데. 그렇지. 근데 나가면 막 정말 손이 곱고 턱이 얼어 떨어질 것 같은 추위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추위에 막 돌아다녀 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 며칠간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적응도 좀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나는 여행자니까 돌아다녀야 돼라는 마음을 조금 이제 내려놓은 거지. 네, 좀 이제 뺐어요. 그치, 왜냐하면 그치. 그냥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맞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술도 한잔 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책이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니까 그때부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지. 되게 좋아지면서 요즘은 한 달간 살다 오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꽤 유행이 됐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한 달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106페이지에. 한 달은 적당한 시간이다. 너무 뜨거운 무언가를 알맞게 식히기에도 너무 차가운 무언가를 적당히 데우기에도 다소 넘치는 무언가를 조금 덜어내기에도 다소 모자란 무언가를 이만큼 채워오기에도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파리를 여행하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써놓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예요. 정성껏 어슬렁거리고 최대한 앉아 쉬고 성의껏 기웃거렸다. 파리의 사람들을 보고 파리의 시간을 구경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슬렁거리고 기웃거리고 쉬는 걸 최대한 많이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말이 배치될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어슬렁거리는 것도. 사람들은 그냥 강박을 덜어내야 맞아요. 되거든. 뭘 봐야 한다는 게. 근데 그런 여행을 세 군데에서 하셨고. 여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당연하지. 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여행법이 뭐 최고다라거나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작가님하고 가는 여행에서 그런 걸 하죠. 깨알. 저기 저 사이에서. 네. 그래서 저도 그 여행 챕터에는 그런 것들을 적긴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몇 번이나 적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이지. 사실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일상을 사시는 네, 분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스스로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그런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또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또 그런 여행을 잘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부러운 게 한 달 동안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좀 여유를 근데 가져보는 맞아. 게 거의 모든 분들 직장인들이 사실은 한 달간 못 불가능해요. 쉬지.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지. 보통 제 주변에도 보면 신혼여행을 유럽을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휴양지로 안 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시간을 좀 길게 뺄 수 있는 그렇지. 타이밍이 보름. 네, 그래서 2주 정도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걸 다 휴양지에 쓰기엔 너무 아깝고 아쉬우니까 그렇지. 유럽 쪽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다니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 직장 생활을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 여행은 물을 찾아 많이 다니시죠? 그 저요. 다이빙 때문에 잠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지? 프리다이빙? 네,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요새는 사실 물 있는 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몰디브였나요? 지난해에 몰디브를 갔었고요. 네. 그리고 네, 보홀이라는 데도 갔었고. 저 필리핀 쪽. 보홀. 그래서 그냥 그건 정말 없던 취미가 생겨서 프리다이빙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자맥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쿠버 다이빙하고는 달라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 공기통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산소로 들어가는 우리 거야.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뭘 안 잡는 대신에 그냥 어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냥 잠수를 하는 거예요. 잠수. 근데 그게 재밌어서 요즘엔 그걸 종종 하러 다니고 산소통 있어요. 없이 짧으면 1, 2분, 길면 한 2, 3분, 네, 5분 네. 이렇게 1분까지 잘 들어가서 못하고. 예. 무산소를 보는 거예요. 어머. 숨 참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못해. 나도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진짜. 아직은 저도 초보이긴 한데 뭘 초보예요. 그래도 한 20m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저게 말이 돼요? 20m를 내려간다. 목끈 같은 거 없이. 그런 것도 내리긴 하는데 그 근처에서요. 줄을 잡고 내려가진 않고. 어머. 그래서 그냥. 내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방향 감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기준으로 물속에선 방향이 잘 안 잡히니까 줄을 내려놓는 이유가 그걸 보고 이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 무아지경이 돼요? 물속에 바닷속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네.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숨을 안 쉬잖아요. 네. 숨을 안 쉬는데 내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무슨 소리가? 그냥 내 소리.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귀 막고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몸 안에서 그대로 공명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 해보셨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물 위를 보면 이렇게 빛이 쫙 물속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거든요. 연극 무대 이렇게 핀 조명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사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1분 내외, 뭐 1, 2분 정도를 있다가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반복하는 거라서 1, 2분 있다가 올라와서 충분히 쉬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뭐 어쩔 땐 거북이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물고기들 열대어도 보시고 뭐 상어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저는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물 밖으로 못 나가면 어떡하지? 한 15m 정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그 양성부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특히나 중훈 씨 같은 어떤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별 걱정을 다 하셨군요. 소위 좀 빠른 스피드로 떠요. 그러니까 못 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이 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프리다이빙도 그렇고 맥주도 되게 좋아하고 또 하나의 목욕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욕도 제가 엄청 좋아하죠. 그럼 보통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동생 3명이었던 게. 근데 목욕에 대한 어떤 애호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갔던 목욕탕 맞아요. 가던 남자들의 목욕은 보통 습관에서 비롯된 거잖아. 형님도 여자들은 맞잖아요. 엄마랑 같이 갔던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저도 그래서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목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하는 목욕도 있고 목욕탕 가는 목욕이 크게 딱 구분되잖아요. 그렇지. 목욕탕 가는 목욕과 집에서 하는 목욕으로 구분이 되는데 목욕탕 가는 건 좀 크게 씻어야지. 목욕탕 가는 것도 저는 엄청 좋아해서 겨울에는 거의 정말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목욕탕은 다 하죠. 오전에 갈 때가 되게 많고 혹시 사람들 알아보면 어떡해? 저를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 저는 심한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100분 중에 한 두어 분은 아시는 것 같고. 아이 왜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래? 모르세요. 아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슬픈 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목욕탕을 너무 자주 가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요즘 약간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엄청 건조해지는구나. 좋아요. 근데 옛날식 목욕탕은 이제 없죠? 옛날식이라는 게 어떤 있어요. 그 탕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예를 들면 좀 시설이 번듯한 사우나 이런 거지. 저희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에요. 있어 굴뚝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굴뚝은 없는데. 굴뚝은 없는데 그건 정말 예전이고 굴뚝은 없는데 그래도 형태는 예전 대중탕의 형태 그대로. 냉탕, 온탕 이런 식으로. 그럼요. 목욕탕 얼마나 안 가보신 거예요? 저는 대중목욕탕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잘 안 가시는구나.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가서도 그 뭐지? 온천을 잘 안 들어가는 게 열에 약해가지고 숨이 막혀요. 그거는 노천탕을 하셔야 돼요. 겨울에. 숨 막히는 건 위에서 찬바람. 진짜님 저 여행 작가예요. 저 안 해봤겠어요. 그거 되게 좋은데. 좋죠. 좋죠. 저도 해요.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저 형처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저도 흐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집에서 하는 목욕에 꽂혀서 맥주 먹으면서. 그냥 그런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엔 잘 안 하고요. 그럼 뭐야?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거품 목욕 이런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냥 운동하고 들어왔을 때 운동하고 들어오면 이제 왜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더 그렇고 이렇게 야외 운동하고 들어오면 되게 춥잖아요. 추울 때 딱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먼저 막 갈아입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목욕탕으로 가서 딱 탕에 밸브 잠그고 물 딱 틀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순간이 뭐냐면 저 순간에 대해서 이제 책에 썼어요. 132페이지인데. 진행 잘한다. 타이밍 안 놓치네. 자, 이렇게 한 거야. 뭐라 쓰셨냐면 이미 확보된 행복 바로 직전에 어쩌면 사람은 가장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확보된 행복이잖아요. 물은 틀어놨고 나는 목욕을 할 것이다. 옷을 벗고 있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그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뿌옇고 따뜻하고 촉촉한 소행성. 이걸 하나 읽어야겠다. 133페이지 이거 너무 좋아하는 저 문구였는데요. 이제 목욕하면 어떤 게 좋으냐. 이분은 이런 거지. 과부하 걸린 회로처럼 복잡했던 머리와 수세미처럼 고단했던 몸이 신기루처럼 자욱한 수증기 속으로 점점이 미분화되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눈을 감고 가만히 심호흡을 하면 태양의 한가운데 떠있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숨을 참고 머리까지 욕조 속에 깊숙이 담그면 무중력 상태의 먼 우주 한 공간을 유영하고 있기도 하고 기억하고픈 시점 어딘가로 단번에 시공을 이동하기도 한다. 시간은 아주 멈추었거나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욕실 안쪽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소우주 끝자락의 한 조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할 때 때가 얼마나 나왔나. 우리라고 하지 말지. 또 팔이 등에 안 닿으니까 이거 세신사 선생님을 불러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또 샤워와 목욕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 쓰셨냐면 샤워가 시작이라면 목욕은 끝이고 샤워가 준비라면 목욕은 마무리이다. 샤워가 상승이라면 목욕은 침잠이고 샤워가 흐름이라면 목욕은 머무름이다. 샤워가 아침이라면 목욕은 늦은 저녁쯤이다.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아니요.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목욕합니다. 이 정도? 맞네. 맞네. 제가 좋아하는 비슷해요. 네. 사실 딱딱 그건데 보통 그럴 것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샤워나 목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도 좋지만 샤워하면서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샤워를 보통 아침에 하면서 이따가 나가서 은행 갔다가 누구 만나서 뭘 해야 되고, 이따 작업실에 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샤워하면서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욕할 때는 보통 정리정돈, 생각들 정리하는 거. 아, 그것들은 된 것 같고,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좀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속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네. 샤워랑 목욕이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샤워는 조금 더 준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시는 거죠? 아니지. 절이 있는 거지. 그냥 나는 건가? 저 마음속에. 그래, 평소에 생각을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보통 그렇게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작가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러네.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샤워를 쫙 하면서는 그래 오늘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보통 이렇다면 그러니까. 목욕을 할 때는 늘어지면서 저거 그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희한해.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다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참 뽑아놓은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표현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챕터 3 알맞게 낡아준 소파 같은 사람으로 접어들면 첫 번째 에세이가 행복한 미열이고요. 두 번째 에세이가 이튿날 아침이에요. 140페이지인데 정님 네. 전혀 어딘지 가고 못 계신데요. 페이지가 안 써 있나요? 써있죠. 아니, 혹시 페이지 오타 났을까 봐. 근데 요거는 특히 이 세 번째 챕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챕터가 그래요. 이런 말을 쓰셨어요. 문구를 쓰셨어요. 140페이지인데 이튿날 아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튿날 아침이 되었으면 아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어디 여행지 갔었을 때 밤에 도착했어. 깜깜하고 잘 모르는 도시야. 무서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도시가 잘 보이고 평화롭고 깨끗하고 공기 맑고 이런 이튿날 아침인 거지. 그런 이튿날 아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표현 잘하시는데요. 내가 하는 게 다 저기 쓰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내 표현이 아니라. 근데 저만 그런 거예요. 여행 가면 이상하게 비행 시간이 밤이지. 그럴 때가 많아요. 맞아, 도착을 맞아. 하면 밤인 거예요. 맞아. 그러면 나 이 동네 처음인데. 맞아. 근데 이 동네 되게 좋다 그래서 왔는데 뭐 없고 안 보이고 다 닫았고 깜깜하고 무섭지. 네, 그래서 그냥 맞아. 물어물어 가서 어떻게 그냥 체크인하고 물 한 병 사가지고 맞아. 못 살 때도 있고 네. 자잖아요 그냥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래서 여기 좋다 그랬구나. 그럴 때가 되게 저는 많았었거든요 여행 다니면서. 저도 그래요. 막 안도감이 좀 들고 맞아. 그래 여기 되게 좋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행 다닐 때마다 그래 이튿날 아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143페이지에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플레인 요거트 같다. 시장님? 네. 보고 계세요? 저 오늘 되게 놀란 게 네. 중훈 씨가 네. 저는 그 챕터는 대충 건너뛰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 집중하시네요. 아니. 왜 사랑을 피하시죠? 이런 남자예요. 이런 거 막 좋아하는 남자. 약간 그 챕터에 몰빵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플레인 요거트래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담백한 거잖아 이게. 뭐 딸기 요거트 아니고 블루베리 요거트 아니고. 계속 그 이제 약간 반복된 형태로 나오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은 눈꺼풀 속 같대요. 또 사랑한다는 말은 4월의 바람 같답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4월 그 한 줄의 바람 같대요. 못 읽겠다 더 이상. 저분 사랑을 피하시는 게 확실하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소녀 감성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또 사랑 이야기 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형수님이 아내 네. 되게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뭐 부부가 됐고 재밌게 알콩달콩 잘 지내고 계시지만 아주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 우주의 가장 서로 끝과 끝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취향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잘 지내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고 일단 그냥 기본적인 삶을 관통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좀 다른 편이어서 같이 여행 가보면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저는 벤치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뭘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두 발의 땅에 잘 없어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곳에 가면 하늘에서 떨어져 봐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체험하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저는 사실 좀 사색형에 가까운 그렇지. 사람이고 아내는 완벽하게 체험형에 가까운. 근데 처음에는 저게 왜 하고 싶지? 제 연애 때 재밌는 경험이 놀이동산 갔는데 놀이공원 가잖아요. 놀이공원 갔는데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네. 저는 안 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커플이 갔는데 그렇지. 아내는 타고 저는 밑에 있었어요. 그냥 가방 들고 기다리고. 근데 되게 왜소해져. 난 너무 왜소했어.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려고. 근데 제가 안 해본 세계니까. 근데 또 다른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못 하겠는 건 제가 그렇지.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건 좀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여행 방식이 제가 안 했던 형태의 여행 방식이어서 서로 강요만 하지 않으면 그렇지. 또 아내도 서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아내는 또 가만히 있는 여행 있잖아요. 예를 들면 휴양지라던가 이런 데서 이렇게 릴렉스하게 있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거기서도 요가를 하시지. 최근에는 가끔 그런 그래요? 형태의 여행을 하면 또 본인도 며칠 정도는 또 좋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있는데 심연모라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취미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형수는 정말 취미가 부자잖아. 실제로도. 아내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뭐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프리다이빙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뭐 각종 많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거 뭐 해. 귀찮아 뭐 이런 거지 뭐. 되게 좋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를 많이 귀찮기도 하고 해봤자 별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랬는데 확실히 해보면 해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저한테는 달라진 삶의 방식이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브라질 영화, 남미 영화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남미 여행을 재작년이었나요? 갔다 오셨지, 한 맞아. 2달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가끔 브라질 문화원에서 하는 영화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가 보면 또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때는 그 페이조아다라고 브라질 음식 별거 아닌 음식이 있는데 그걸 해놓고 이제 브라질 분들 좀 모여 계시고 브라질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그냥 입장권 사가지고 가서 그런 소모임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신기하게 막 어디서 찾아내서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자. 가보고 오고. 또 어떤 때는 가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 해보고 예측하고 끝내는 일들이 많았는데 해보고 아닌 말고로 변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해보고 아닌 말고 나랑 안 맞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나 저는 결혼을 이제 안 했잖아요. 네? 네. 하셨어요? 아니 왜 이래? 지난주에 하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햇빛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서 밖에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들어온 아내한테 나는 냄새,
공기의 느낌 이런 걸로 이 친구는 뭘 했구나라는 거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리 수업을 배우고 온 날은 아내의 몸에서 향신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살아봐야지. 평생 그런 거는 맡아볼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 되게 기대하면서. 달나라 별나라 같은 얘기지 우리한테는 뭐. 아내는 와이프는 정말 인생의 모토가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요? 나가야지. 네, 나가야지. 왜 있어? 나가야지. 네. 김현철 형님의 총각 파티란 노래 나가야지 이렇게 맨처에 나오는. 인생은 문 밖에 있다 스타일이에요. 와이프가. 네. 그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그 에세이는요 160페이지에 실린 달향이라는 제목에 있습니다. 참나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는 에세이인데 달향이라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달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장님. 네. 보고 계시죠?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일단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상스러울 만치 달을 좋아한다. 초봄 벚나무 위로 배시시 걸린 눈썹달의 새초롬한 쓸쓸함도 좋고 한여름 풀벌레 소리를 따라 슬그머니 떠오른 반달의 다소곳한 다정함도 좋다. 왠지 헛헛하고 처연한 늦가을의 손톱달도 좋고 무언가 굉장한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한껏 부풀어 오른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것 같은 한겨울 보름달의 차가운 설렘도 좋다. 참 미치겠네 정말. 노 작가님 절대로 하지 못할. 보름달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것 같대잖아. 어떡할 거예요? 보름달에서 무슨 맛이 날 것 같아요? 무슨 맛이 날? 우리는 찹쌀떡 그렇지. 호떡이나 호빵이나 형태로 우리는 가름을 하니까 거기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것 같다라는 그걸 우리는 상상도 못 해봤지. 이게 작곡가 감성인 것 같아요. 작사가 감성들, 음악 감성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럽다. 참나. 편지 같은 거 쓰세요? 손편지는 진짜 안 써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카드 같은 거는 생일이나 뭐 편지 같은 거 쓰면 연말이나. 되게 달달한 편지 쓰실 것 같은데. 진짜 안 써본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써주세요. 그것도 좋겠네요. 네. 163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밤 공기가 쌉싸래한 게 코 밑에 커피가루라도 묻혀놓은 것 같다. 벌써 겨울이네. 이맘때는 달에서도 향이 난다. 밤 쌀쌀한 밤 공기를 코 밑에 커피가루 묻혀놓았다는 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시청님. 내가 너무 리액션이 약한가 봐. 그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감성 충만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게 지금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 죽었다 깨나도 이제 이런 걸 잘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여기 있다. 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프리다이빙 여기 책에도 쓰셨는데 네네.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노래 가창할 때도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호흡이 제가 호흡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긴장하는 일이 있으면 예전에 호흡이 불규칙하셨대요. 네네.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병원에 좀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호흡을 자꾸 이렇게 숨을 안 쉴 때가 있대요. 무의식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면 무호흡하고는 다른 건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몰입해야 되거나 열중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긴장하거나 그럼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좀 덜 돼서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프리다이빙 하면서 되게 아이러닉한 게 프리다이빙 자체가 숨을 참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적으로 준비 호흡을 잘하고 회복 호흡을 충분히 하면 그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빙은 엄밀히 말하면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숨을 참고 다시 숨으로 회복하고 이런 운동이어서 우리 몰랐는데 실장님 그게 나와서 회복 호흡 네네네. 그게 엄청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네. 안 그러면 이게 뭐 데미지가 쌓인대요. 쌓일 수 있어요. 되게 나와서 중요해요. 그 숨을 회복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습관처럼 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은 약간 취미이고 여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스포츠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도 좀 있고. 실장님은 호칭에 민감하세요?
호칭? 부르는 호칭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막 그런 거 유명. 그럼 예를 들면 뭐 조민수 대표님, 실장님, 미숙 씨, 뭐 미수가, 뭐 누나, 언니, 뭐 이런 호칭에 대해서 막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어떤 거. 실장님 뭐에 예민해요? 쇼핑. 쇼핑이랑 다낭. 여기 현보영이 써놓은 어떤 그 말의 그 표현을 보면 현보영은 예민한 걸 예민해 이런 거거든요. 좋아하는 걸 좋아해. 실장님은 예민한 거 없죠. 그렇게 예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칭과 나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호칭에 되게 민감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물론 이 글은 나중에 가면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호칭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호칭이 내가 될 수는 없다. 네. 아니 호칭이 나를 될 수 있지만 내가 호칭은 아니니까 그렇게 끝맺게 되는데 저도 꽤 호칭에 민감한 맞거든요. 저도 형, 동생, 형, 오빠, 누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함으로 부르는 걸 좋아해요. 건조하게. 예를 들면 뭐 대표님, 실장님 이런 걸 좋아하고 핸드폰에도 항상 그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누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밀한 호칭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되게 상대적인 게 제가 거기에도 썼는데 에세이에도 나는 호칭이지만 호칭이 나는 아니다라고 썼는데 각자를 설명하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 중에 하나를 누군가 부르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은 제 입장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개념치 않고 불러요. 그치.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 사람 왜 날 그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왜 그렇게 부르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말을 놓지? 너무 친한 척하는 거 이럴 때도 갑자기. 있고 아니면 난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놓지?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상처 입을 때가 있거든요. 있죠, 불편하기도 있어요. 하고. 근데 그 에세이의 마지막에 가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저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지. 가 저의 요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크게 상처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 근데 그게 누군가 보는 거라는 건 또 전 다른 개념인 게 그 사람의 개인 취향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을 대하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도 썼어요.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색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중훈 씨 얘기대로 내가 이름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는데 실장님, 부장님, 항상 그렇게 무슨 작가님 이렇게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자꾸 무리하게 야, 너 왜 자꾸 나 실장님이라고 부르니? 언니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는 또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그가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시점부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저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계기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계기들이 있었어서. 이 책에 쓰여 있는 그 내용. 그런 어떤 내용들. 이제 선배님한테 이렇게 형이라고 불렀는데 되게 오랫동안 형이라고 불렀는데 계속 그분은 말을 안 놓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느낀 건 현철 형 아니죠? 아니 현철이 아니에요. 현철이 형은 시작부터 너무 노셔가지고 이 형이 우리 아버지인가 생각할 정도로 보자마자도 오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구나 그냥.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사이에 상처를 받았는지 혹은 서운했는지 그분이 저한테 말을 놓을 때는 제가 딱히 마음이 좀 떴더라고요. 잘 지내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맞아. 누군가에게 대하는 방식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관되게 계속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나았기도 하고 이러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책이 크게 보면은 심연모라는 한 개인의 어떤 세세한 소소한 또 앙증맞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저는 이력서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당신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또 세 번째는 그런 일상의 아주 세세한 결들 어떤 장면들을 채집해서 그걸 통해서 약간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였어요. 시간 다 됐네. 이제 저 형이 어느 날 이제 치약을 사야 돼. 그래서 소셜 커머스 검색을 한 거예요. 치약이 열나 많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당황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로 써서 죄송하기는 소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팅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추려내는 거지. 추려내는 거예요. 이건 너무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해. 너무 최신 제품도 난 싫어. 205페이지입니다. 이거 첨가된 성분이 너무 많은 것도 좀
이상해. 치약이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건 원래 늘 쓰던 후레쉬. 정말 이게 아모레인가? 아모레 후레쉬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 태평양이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가장 오래 봐왔던 브랜드인 것이 결국은 가장 담백하고 기본적인 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6페이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나는 너무 현란한 색과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무 최신의 것들을 바로 믿지 않고 너무 많은 기능과 재능이 탑재된 것들은 물건도 사람도 조금 현실감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어쩌면 좀 고리타분하거나 조금 심심할지도 모르는 치약으로 치자면 마치 후레쉬한 치약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후레쉬 쓰거든요 사실은. 나는 후레쉬 치약을 보면서 나는 후레쉬가 치약 같은 사람이라고 한 번도 떠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 치약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너무 웃겨. 새로운 세계 진지발리스가 뭐야? 이게 뭐지? 별 희한한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치약도 많고 그래서 이런 후레쉬 치약을 하나 가지고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보면 참 안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가면 내가 항상 쓰던 거. 그렇죠. 그냥 그런 것만 갖고 고민 안 하는데 가끔 이 책에 저는 빠지는 거가 그렇지. 가끔 내가 이런 고민 안 하고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레쉬 치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취향으로 글 후반부는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이럴 줄 알았지만 벌써 다 갔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진짜 책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최초예요. 네. 이렇게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안 해요. 책을 잘 읽지도 않아요. 밖에 엔지니어분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책 프로인가 이러면서 처음으로 47회 만에 책 프로를 거듭나나 이렇게. 네. 되게 뿌듯합니다. 진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저희 점심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 사실 오늘 오면서도 되게 기대했어요. 네네. 이 어떤 팟캐스트 자체도 기대했지만 책 얘기 잘하고 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 굉장히 기대하면서.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아무거나도. 전 사실 이렇게까지 책 얘기를 진중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책 얘기를 지금 가장 오랫동안 가장 디테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100분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노중훈 씨 사랑을 왜 피하세요? 저희 유행어 되겠어요. 나는 정말 그런 데만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읽을 줄 몰랐어 오늘. 그래서 제가 오면서 주훈 씨가 읽을 것 같은 게 부분들을 좀 예측하면서 왔는데 완전히 빗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저런 사람이구나. 유난히 그런 연애 얘기나 이런 거면 과도한 액션과 뭐 이런 걸 취하세요. 알고 봤더니 좋아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선박 날리는 기분 있죠. 자기가 미리 읽어서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딕티드 투 러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랑 중독자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고 뭐 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한편으로 저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써놓은 것들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뭐 써놓았으니 얘기할 거가 생기니까 그치, 글 쓰는 맛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맞아. 보통 분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제가 가사를 쓰면서도 그렇고 에세이를 쓰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데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인 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각자의 글쓰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게 뭐 상업적인 의미가 있든 없든 혹은 그치.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짧은 짜투리의 글이라도 각자의 사람들이 형태가 없던 것들을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글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 생각엔 형태가 없잖아요. 진짜. 글을 써놓으면 형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서 프로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 든 건데 가능 만약에 하시면 저희 책방에서 한번 두 분이서 오프라인으로 토크 한번 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현모 형 1,000,000원이에요. 회당 한 곡당 1,000,000원이에요. 저분은 무조건 시작하면 1,000으로 시작해. 1,000단위로 시작해. 1,000,000원이에요. 저는 좋아요. 저는 이거 저기 팟캐스트 게스트 비용도 없는 분이 무슨 그런 무리한 기획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형 우리 모임 멤버 중에 뭐 저 같은 여행 작가 또 형 작가이기도 하시고 라디오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글 얘기나 이런 뭐 책 얘기 잘 안 하고 토상 술만 처마셨거든요. 이게 성식이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성식형 문천식 2명 때문에 나머지 다 글쟁이들이 글 얘기도 못하고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그걸 잘 책방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독자들 되게 좋아하실 것 진짜 같아요. 우라통 터지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제 동생에 대한 의리 때문에 나와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감사드리고 우리 저 여행책 팟캐스트 노중훈 절친 특집, 연예인 특집, 빅샷 거물급, 네. 작법 특집, 에세이 특집, 에세이 아닙니다. 에세이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앉는다의 저자 심연보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48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